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고액 알바를 지원했다가 이로 인해 끔찍한 일을 겪었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네요. 이 손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생활 환경이나 재정 상태가 몹시 고단한 상태에 놓인 취준생 분이셨거든요. 이 손님이 제 신당에 오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두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늘상 그렇듯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혼 결혼식에 사용되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로 앳돼 보이는 여자 한 명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의 덥수룩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보였고, 여자는 금방이라도 입이 귀에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반면 남자분은 뭔가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 남자가 누군가에게 단단히 속아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결혼식을 했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장면을 보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매니저님이 저를 깨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깨어났고요. 시계를 보니 아직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정도 남아있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제게 매니저님의 말씀으로는 그냥 한눈에 봐도 피골이 상접한 한 남자분이 오셔서 신당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울다시피 하며 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그분을 제 신당 안으로 모셔오라고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린 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손님과 마주했고,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에 꿈에서 봤던 그 영혼 결혼식의 신랑 역에 서 있던 그 남자분이 거의 해골에 가까워진 모습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그 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마땅한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 유지에 타격이 크게 들어올 무렵 한 전단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 전단의 내용은 그냥 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당일 지급으로 현금 300만 원을 준다는 말 그대로 고액 알바 전단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손님은 이 내용을 보고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갔던 것이었죠. 곧장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해서 지원회사를 피력했고, 그쪽에서 바로 어디로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가보니 무슨 당집 같아 보이는 곳이었대요.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로 지원한 아무개다 얘기를 하고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안내해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라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 간다고 생각하라는 말과 함께 대뜸 소변용과 대변용 요강을 각 하나씩 주면서 내가 지정한 시간 외엔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만 보내면 300만 원을 받는데 뭔들 못할까 하며 수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내받은 대로 그 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아침에 무당이 깨우면서 돈 봉투를 내밀었고,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5만원권 60장이 들어있었다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취준생에게 그 돈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최소 반년 이상은 끄떡없겠다며 집으로 돌아간 그 다음날부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매일 밤마다 꿈에 어떤 여자가 등장했는데 되게 청초하고 예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는 꿈을 꾸게 됐다는 것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모태솔로였던 그 손님 입장에선 그 꿈이 너무 기분이 좋고 황홀했을 수밖에 없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 여자에게 푹 빠져버린 그 손님은 결국 잊지도 않는 병을 지어내서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지경까지 가고 말 정도로 거의 반폐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 한 달을 넘어갈 무렵 조금씩 스스로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었다는데요. 손님의 모친께서 반찬을 전해주려 손님의 방에 오셔서는 정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어가며 가서 거울을 좀 보라고, 네가 지금 사람 몰골인지 귀신 몰골인지 확인을 좀 해보라며 화를 내셨고, 그 상황에 못 이겨 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변기에 얼굴을 들이밀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거의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김씨 역으로 나온 배우분의 분장 상태와 완전히 흡사했고, 원래는 체격이 꽤나 나가는 편이었다던 자신의 모습은 거의 해골의 모습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에도 자취방을 청소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모친이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제발 다시 꿈에서 그녀와 함께 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손님은 모친을 반강제로 방 밖으로 쫓아낸 다음
수면제를 털어놓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날의 꿈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해요. 분명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 여자와 알콩달콩한 신혼부부 생활을 하는 꿈을 꿨었는데 항상 미소가 만개에 있던 웃는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여자의 표정은 흡사 마귀처럼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즐길 만큼 즐겼으니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같이 가자며 손님을 강제로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점점 불타는 구덩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덩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 뺨이 얼얼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일어났더니 부친과 모친께서 손님 자신을 거의 개잡듯이 잡아가며 깨우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꿈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에 대한 의문과 그 여자는 도대체 날 왜 그런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 했을까라는 의문을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털어놓았고, 그런 손님에게 부친께서 명함을 한 장 쥐어주시면서 이 무속인 분을 찾아가봐라, 얼마 전에 내 친구도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크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제 신당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 손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그 무당과 여자의 부모가 짝붙인 판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그 여자와 영혼결혼식을 한 거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결혼식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산자의 강력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그 동의의 매개체로는 보통 신체의 일부 혹은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매개체인 피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던 그 손님이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말씀을 하셨던 게, 그 무당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 한 줌과 검지손가락에 피 한 방울을 요구했고 받을 돈이 300인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선뜻 제공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신체의 일부 혹은 피, 둘 중 하나만 해도 이미 동의가 끝난 상황인데 피까지 제공을 해버렸으니 그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가 정말 날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고, 정확히 49제가 끝나는 날, 죽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는, 저승에서까지 그 사랑을 이루고 싶은 그 여자는 아주 당연하게도 그 손님을 저승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어떻게든 그 여자와의 악연을 끊어내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이승에서의 이혼도 어려운 마당에 저승에서의 이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땐 절반이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오는 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굿을 준비했고요. 저는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손님에게 억지로 이어진 인연의 씨를 끊어낼 물건 하나를 손에 쥐어드리면서 굿이 시작되면 아마 수면제를 먹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수면욕이 쏟아지면서 잠에 들게 될 텐데, 반드시 꿈 안에서 이 물건을 손에 꼭 들고 있어야만 하고 그 여자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물건을 빼앗으려 할 텐데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굿을 시작했는데요. 그 여자가 잠에 빠져든 그 손님의 몸으로부터 스멀스멀 나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느냐고. 이 남자가 날 강하게 원해서 이루어진 건데 네가 이걸 끊어낼 자격이 있느냐면서 발악을 했죠. 사실 제가 성공 확률이 절반이 채 되질 못한다고 했던 그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여자 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 위에 서술했다시피 그 손님이 신체 일부와 피를 함께 제공했다는 건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웬만하면 동의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못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가장 최근에 사망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의 영가를 데려와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했지만 이 방법 역시 위에 서술한 내용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대관절 어디서 그런 영가를 찾아서 데려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었죠. 일단 저는 굿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를 위로와 설득을 병행하며 납득시키려 시도를 했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뉘앙스는 또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굿을 마무리를 했고, 그 손님 역시 제 당부를 끝끝내 지키며 어느 정도 인연의 씨를 끊어내기 직전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딱 한 방만 먹이면 성공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손님에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죠. 혹시 형제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분이 있느냐고, 아니면 일가 친척들 중에라도 있느냐고요. 아예 그 손님과 연관이 없는 남자 영가를 붙여주는 것보다 최대한 비슷한 향내를 풍기는 남자 영가를 붙여주는 게 성공 확률이 더 컸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모 아니면 도, 꽁 대신 닭.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무속인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최대한 닮거나 비슷한 남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던 차에 그 손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 자기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결혼까지는 아니고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한 이력이 있는데 괜찮냐고 말이에요. 불행 중 다행으로 조건에 부합한 대상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손님과 함께 손님에게 사기를 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그 여자의 신원을 요구했죠. 그 무당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별말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년의 부부가 그 당집에 와서는 그 손님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게 그 여자의 위패와 영혼 결혼식에 쓰였던 사진을 건네주셨고, 그 손님의 부모님께도 사정을 설명하면서 준비를 해서 신당으로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제 신당에 모신 뒤에 이혼 절차와 더불어 손님의 형님분과 그 여자의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여 사건을 매듭 지을 수 있었고요. 그 여자는 처음에 저와 마주했을 땐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땡깡을 부렸지만, 대화의 과정에서 제게 말을 했던 것이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이랑 하는 게 못내 찜찜했다고, 그런데 사정을 봐주면서 다시금 좋은 짝을 연결해줘서 고맙다며 연신 90도로 인사를 하며 사라졌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고액알바니 뭐니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등을 헤쳐먹는 악질들이 많아졌어요.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만큼 아무런 노동 없이 큰 대가를 얻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런 악질들과 맞물려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가 확실히 이전 시대보다 많아졌고, 특히 이런 영혼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를 끊어낼 방법이나 과정 자체가 무속인 자체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다 보니 이런 부류의 손님을 받지 않으려는 무속인들이 많다는 점 유의하시고 살아가시길 모든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꽃선녀님의 말씀이 확 와닿네요. 확실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0년 전과 요즘 시대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생활상이나 경제적인 부분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며 살아야 할 젊은 청년들의 한숨은 나날이 길어지고, 그 비좁은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꽃선녀님의 말씀처럼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신중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